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모두 뜻깊게 보내셨나요? 워싱턴은 오메 큰 놈 때문에 올해도 성탄절 같지 않은 연휴였습니다. 전 그나마 짧게 콧바람 쐬고 와서 좋긴 하면서도 오메 큰 놈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녔더니 피부가 다 뒤집어졌는데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땡땡 사태 끝은 있는 걸까요? 내년에도 분명 또 다른 놈이 올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한 휴가였지만 잘 다녀왔고요. 오늘 이슈이다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에도 능욕당하신 우리 바이든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기억하시나요? 부땡아 가즈아 아주 찰진 구호가 지난 여름 미국을 달궜는데요. 지난 24일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우주항공사령부와 성탄 기념 화상 행사를 했는데요. 우주항공사령부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산타 썰매를 실시간 중계해주는 이벤트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바이든 부부께서 참석한 겁니다. 어린이들이 화상에 버글버글 넘쳐나며 바이든 할아버지에게 레고, 닌텐도 각종 장난감 갖고 싶다며 때를 썼는데 이에 당황한 바이든이 저녁 9시에 잠자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올지도 몰라요 하면서 귀찮아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사 마지막에 한 해 아빠가 갑자기 부땡아 가자 하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거 들은 주위 사람들은 다들 뻥쩍 했는데요. 바이든 할아버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도 같이 할게 부땡아 가자 하고 환하게 외쳤습니다. 아마 바이든은 부땡이가 그 애 이름인 줄 알았는 모양인데요. 또 하나의 바이든 흑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바이든 입으로 자기 욕을 한 셈이었는데요. 바이든 할아버지가 정말 요즘 자주 불쌍해집니다요. 자,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파묻힐 이슈가 아니겠죠? 특히 그쪽 편에서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랑곳 않고 바이든 지지자들이 혈안이 돼서 이 남성 신상 털기를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이 남성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언론에 해명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30대 제러드 슈메크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감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정한 분인 것 같다. 적대감 같은 것은 없었다며 단지 내 불만을 장난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순수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분 해명 100번 이해합니다. 테러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말해야겠죠. 하지만 이 남자분, 남자답게 할 말은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불만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땡아 가자 하고 외친 직후 전화가 바이든 측에 의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지만 위협적인 전화와 욕설 등 각종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더 힘드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튼 우울한 성탄절 기분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해프닝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Let's go 슈메크 한번 외쳐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욕먹는 이유, 자기 편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머니 때문입니다. 돈, 코탱사대로 돈 풀 때는 공화당에서 안 된다고 난리쳐도 그쪽 사람들 들은 채도 안 하고 더 줘 떼쓰더니 이제 넘쳐나는 돈으로 물가 급등하니까 바이든 무능하다면 난리 쌩 난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터진 일은 터진 일이고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연말을 앞두고 위험 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계좌의 신문이 세계금협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세계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이 4,500톤 증가하고 있고요. 외화준비 자산으로 달러화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달러가 불안하면 금값이 뛰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그나마 안전한 게 금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미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사정을 완벽히 투영하는 겁니다. 달러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위험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올해 9월 현재 세계중앙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은 약 3만 6천 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했고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이 됐는데요.
국가별로는 폴란드 중앙은행은 2019년 금을 100톤 정도 사들였고 헝가리는 올봄에 금 보유량을 종전의 3배인 90톤 수준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태국 중앙은행이 90톤, 인도가 70톤, 브라질이 60톤가량의 금을 매입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의 이런 움직임에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으로 달러 공급량이 계속 불어나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달러 가치는 리처드 닉슨 미 행정부가 근본위제를 폐지한 1971년 이후 50년 사이에 5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50년 동안 약 30배로 불어난 결과입니다. 금이 세계의 그 어떤 돈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가장 가치 있는 광물로 그 지위가 흔들림 없고요. 그 수량도 한정돼 있어 어느 나라의 경제보다 안정적인 투자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가 엉망일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금이나 은의 가격은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형편없었다가 근래 솟구치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2010년을 전후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해 달러 자산 장기 보유에 따른 이점이 줄었다며 신용이 약한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으로 자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을 가장 미친 듯이 모아댄 나라는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이 자국 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미국 국채와 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준비 자산으로서의 금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통화별 외화 준비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달러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현물 금 시세는 지난 24일 시점에서 1트로이언스 약 31.3g에 1,808달러대로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를 인정하고 양적 완화의 축소를 본격화한다고 표현한 지난 15일 직전 시점보다 2% 뛰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불안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양적 완화 종료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지만 세계 경제가 금융 완화에 익숙해졌고 팽창한 통화를 줄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을 선호하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달러는 이제 망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이든의 4조 달러짜리 예산은 무산됐어야 하고요. 일단 무산되는 듯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고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